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53만 4,25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만 1,669명, 완치 137만 5,877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지난 4일 6,700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대 한국 교민 남성이 코로나19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해당 교민은 기저질환은 없었으나 입원 후 상태가 계속 악화하면서 열흘 전부터 인공호흡기를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는 6번째입니다. 대사관 집계에 따르면 총 113명의 한국인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6명이 숨지고 102명이 회복했으며 나머지는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이 한국인 확진자 정보에 대해서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사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집계에 누락이 되어 실제로는 더욱 많은 한국인 확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백신 여권을 만든다며 4월 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앱을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이후 일상 회복을 체감하려면 백신 여권 또는 그린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스마트폰에서 예방접종 사실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시스템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블록체인을 포함한 인프라 설치는 지난달 30일 완료했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처리하도록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자금운용 방안 중 주식 투자와 뮤추얼 펀드 간접 투자 비중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소이사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투자 정책은 독립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거래소의 거래량 감소와 주가지수 하락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 투자 감축으로 인한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최근 몇 주간 거래 규모를 파악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는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자진해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자세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에서의 국민연금 자금은 매우 큰 자금이며 투자 감축으로 주가지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패 사건을 취재하던 템포지 기자가 봉부자바 수라바야에서 취재 활동 중 최소 2명의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기자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부패적 결의원을 조사를 받은 전 재무부 조사징세국장에 대해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난 토요일 취재 대상자의 딸 결혼식披露연에서 취재하던 중 언론인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개인 경호원으로 보이는 경비원들로부터 무단 출입자로 취급당하며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자가 뉴스를 내지 못하도록 수라바야의 호텔룸에 몇 시간 동안 감금되었다고 편집장이 전했습니다. 특히 경비원들은 해당 기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파일들을 삭제하고 심카드까지 파괴했습니다. 템포지는 이러한 침해 행위는 단체 폭행에 대한 형사법 170조와 고의적 언론 침해에 대한 언론법 18조 1항 위반이라며 군과 경찰 출신으로 알려진 용의자들이 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언론을 위한 NGO들과 법률 지원 기구들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폭행 사건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도 우려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랩의 핀테크 사업부인 그랩 파이낸셜 그룹이 동남아 전역에서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억 건의 보험 판매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랩 파이낸셜은 싱가포르에서 승차권 예약 시 가입하는 하나 기준 약 250원짜리 여행 보험 상품 판매로 시작하였으며 태국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현금 대출 서비스 MCA를 출시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랩 파이낸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라며 보험, 신용카드, 장기저축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동남아 전용 금융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랩 파이낸셜은 현재 동남아 전역에서 소상공인 운전자 파트너, 그랩 사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리워드, 대출, 보험,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 토요타는 발리 누사도아 지역에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토요타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총 30대의 친환경 자동차가 준비되며 반경 50km의 누사도아 및 주변 지역에서 현지인과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 아스트라 모터 부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성능을 검증받고 제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프로젝트는 발리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장시킬 계획이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전기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누사도아에서 토요타의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며 또한 전기 자동차 충전소 및 전력 충당을 위한 태양광 패널 시설도 갖춰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자바주 구조당국은 인드라마위 해역에서 어선 바로카자야와 화물선 합코 파이어니어가 충돌해 어선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은 보르네오 섬에서 원유를 싣고 항해하다가 프로펠러가 어망에 걸리는 바람에 멈춰있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어선의 탄선원들은 배가 뒤집히면서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 후 구조선 2척과 고속단정 수척, 수백 명의 군안수색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서부 자바주 구조당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장 해역에서 사망자 인양 수습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신 2구를 수습하고 15명을 구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레스 섬 동부 누사뜬가라의 한 마을에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매몰돼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는 주민 63명이 산사태에 매몰돼 숨졌으며 지금까지 23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이장은 산사태로 수십 채의 주택이 매몰됐고 집안에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중장비 동원이 늦어지고 날씨가 좋지 않아 희생자 수습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마을의 주변 마을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여 사고 수습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서 서부 자바 찌안주앙 폭우 산사태로 13명 사망, 자바섬 동부 은간주쿠 집중호우 산사태로 32명 사상, 중부 술라웨시 금강 산사태로 5명 사망 70명이 실종되면서 재난재해에 관련된 안전 문제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